제2의 베네수엘라가 될 수 있는 국가들. 한때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였던 베네수엘라. 석유 매장량 세계 최상위권, 풍부한 자원, 막대한 석유 수출 수익. 과거의 베네수엘라는 남미의 부자 나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가 사실상 붕괴했고 국민들을 생필품을 구하지 못해 고통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떠났고 경제는 무너졌습니다. 세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순식간에 붕괴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지금 세계 곳곳에서도 비슷한 경고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막대한 부채, 끝없는 돈 풀기, 높은 인플레이션, 정치 불안, 포퓰리즘 정책. 일부 전문가들은 특정 국가들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될 위험이 있다. 오늘은 왜 한 나라가 무너지는지, 그리고 현재 위험 신호가 나타나는 국가들은 어디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왜 무너졌을까?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독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합니다. 핵심은 경제 구조였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경제 대부분을 석유에 의존했습니다. 문제는 석유 가격이 높을 때 엄청난 복지 정책과 정부 지출을 늘렸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국민들도 만족했습니다. 보조금 확대, 공짜에 가까운 복지, 저렴한 물가 정책. 하지만 이런 시스템은 석유 가격이 계속 높다는 가정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문제가 터졌습니다. 국제 유가가 하락하자 국가 수입이 급감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출을 줄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선택한 방법은 돈을 계속 찍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돈을 무한정 찍으면 어떻게 될까?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정부는 돈을 풀고 국민들은 소비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생산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돈만 계속 늘어나면 결국 화폐 가치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극단적으로 심해지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됩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땅 하나 가격이 며칠 만에 몇 배씩 오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월급을 받자마자 바로 물건을 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만 지나도 돈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현금을 가방에 가득 들고 다녀도 식료품 몇 개밖에 사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국민들은 자국 화폐를 믿지 않게 되었고 달러를 더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 경제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요한 건 신뢰다. 경제는 결국 신뢰로 움직입니다. 국민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고 화폐를 믿지 못하고 미래를 믿지 못하기 시작하면 자본은 빠져나가고 기업은 투자하지 않으며 국민들은 돈을 해외로 빼돌리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가 심해지면 경제는 빠르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국가들에서도 이런 위험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 아르헨티나. 남미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사실 아르헨티나는 과거 세계 부자 국가였습니다. 한때는 유럽 국가들과 비교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경제 위기와 높은 인플레이션, 국가 부채 문제로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 문제가 심각합니다. 국민들이 자국 화폐보다 달러를 더 선호하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페소 가치가 계속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경제 정책이 크게 흔들리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물론 아르헨티나가 당장 베네수엘라처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경제 불안이 반복된다는 점에서 늘 위험 국가로 거론됩니다. 2. 레바논. 한때 중동의 금융 중심지로 불렸던 나라. 하지만 지금은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은행 시스템이 사실상 마비되었고 국민들이 예금을 자유롭게 인출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화폐 가치도 크게 폭락했습니다. 특히 정치 부패와 비효율적인 시스템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는 해외 이민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레바논 사례는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면 나라 전체가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3. 터키. 터키는 매우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경제 규모도 크고 산업 기반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극심한 인플레이션 문제를 겪었습니다. 특히 터키 리라 가치가 급락하면서 국민들의 체감 물가는 크게 상승했습니다. 식료품 가격과 생활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했고 국민들의 불만도 커졌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치와 중앙은행 독립성 문제가 경제 불안을 키웠다고 분석합니다. 물론 터키는 베네수엘라 수준과는 아직 차이가 큽니다. 하지만 통화가치 하락과 높은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주는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4. 파키스탄. 파키스탄 역시 경제위기 가능성이 자주 거론되는 국가입니다. 높은 국가부채와 외환부족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며 IMF 지원 이야기도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정치 불안, 높은 물가,
에너지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경제가 흔들리면 외국 투자도 줄어들고 국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미국도 안전할까? 흥미롭게도 최근에는 일부 사람들이 미국의 막대한 국가 부채를 걱정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국 부채 규모는 엄청난 수준입니다. 코로나 이후 돈을 대규모로 풀면서 인플레이션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베네수엘라와는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달러입니다. 달러는 세계 기축통화입니다. 전 세계가 달러를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여전히 강력합니다. 지금 미국은 단순 비교가 어려운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조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경고도 나옵니다. 공통점은 무엇일까? 흥미롭게도 경제 위기를 겪는 국가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과도한 국가 부채, 높은 인플레이션, 정치 불안, 중앙은행 신뢰 약화, 포퓰리즘 정책, 특정 산업 의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신뢰 붕괴입니다. 국민들이 내일은 더 나빠질 것이라고 믿기 시작하면 경제는 급격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복지는 왜 위험할 수도 있을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 자체가 문제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북유럽 국가들은 강한 복지 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지출입니다. 국가 재정이 버틸 수 없는 수준까지 복지를 확대하거나 정치적인 끼를 위해 무리하게 돈을 푸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산성 증가 없이 단순히 돈만 계속 풀면 결국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경제는 균형이다. 너무 긴축하면 국민들이 고통받고 너무 돈을 풀면 화폐 가치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국가 운영은 결국 균형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경제 위기는 찾아옵니다. 베네수엘라는 단순히 운이 없었던 나라가 아닙니다. 경제 구조, 정치, 자원 의존, 포퓰리즘, 신뢰 붕괴가 모두 겹치며 벌어진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곳곳에서도 비슷한 경고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위기는 어디에서 시작될까? 아무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경제 위기는 늘 사람들이 설마라고 생각할 때 터졌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국가도 순식간에 흔들릴 수 있고 안정적이라 생각했던 시스템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는 항상 불안과 가능성이 공존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전문가들은 조용히 다음 위험 국가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다음 위기는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세계는 또 다른 제2의 베네수엘라가 등장할지 긴장 속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